전국의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이나 성평등 또는 폭력 예방 강사 과정, 또 강사 역량 강화 훈련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전체 모든 시간을 다양성 훈련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52시간 중에서 42시간을 대화 중심, 활동 중심의 다양성 훈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PPT 중심으로 지식 전달만 하는 강사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차별과 혐오와 폭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언어로 평등과 평화와 다양성 인권을 전달하는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성 훈련을 전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 과정을 마치신 후에 강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대했던 대로 다양성과 인권을 많이 체내화시키시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되시면서 또 수업 구성도 활동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고민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강사님들이 되셨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강의 중에 하나였고요. 이렇게 몸으로 직접, 그리고 남의 생각을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밖으로 표출시켜서 그걸 다시 정립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었구나 감탄이 오는 포괄적 폭력 예방 교육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들 각자 20명 분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내 얘기만 주장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깨달아서 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이 다양성이라는 거, 성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되게 많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있어서 여자의 역할에 대한 것, 남자들한테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교육을 받다시피를 해서 그때는 그게 단지 알았지만 글쎄요, 지금 보니까는 이제 모르는 사이에 억압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진짜 하라는 대로만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만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예방 교육을 나가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너무 다양하게 젠더에 기반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다양성에 관련된 그런 감수성이나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 감수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고, 자신이 일상 속에서 성평등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나의 그 감수성이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마련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란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정체성 하나하나마다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정상성을 획득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성에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만들므로써 사회적 자원, 즉 부와 명예와 네트워크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그 사회적 자원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용이한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체성은 단 한 가지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는 특권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는 억압그룹에 속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하는 권력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이 사회의 평등을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역할, 사회적인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을 다양성 훈련이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젠더박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고 의식적으로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깨우치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걸 깨우치는 상황들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새로웠고요. 그걸 꼭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박스, 남성 박스 이렇게 해갖고 전혀 개의치 않고 말했던 말, 전혀 개의치 않고 듣던 말들이 이게 다 고정관념이고 아 이런 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전에는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맨박스를 하면서 내가 자기 반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동안에 아이하고 갈등이 눈 녹듯이 좀 많이 사그러지고 스르륵 녹아지는 느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그 당사자들의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프고 정말 그 상황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사실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굉장히 가슴 아리도 하고 부대꼈었거든요. 여성주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가해자들을 만나고는 있었는데 내 마음이 그동안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게 내 이제 몸이 된 거죠. 굳어지는 살처럼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불편함과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불편함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그런 세상을, 나의 일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는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저로서는 좀 편안해졌어요. 불편함과 마주하는 게. 게임을 하면서도 아 계급이 바뀌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상위 그룹이 자기네 기준에 맞게끔 자기네가 더 많은 경제력을 더 갖기 위해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본다 하더라도 상위 계층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아랫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국회에서도 자기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서도 결국은 자기네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 사회 구조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건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반 서민이다 보니까 울분도 생기고 상실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나 그런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걸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이게 기대감도 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공박스 그것도 조금 놀랐었어요. 저곳에 저 박스가 놓여질 거니까 다시 한번 서보실래요? 이렇게 했었으면 난 어땠을까? 맨 마지막에 끝에 서 계셨던 선생님이 그 공을 던지시려고 하셨을 때 진짜 많이들 응원하셨잖아요. 저도 응원을 했는데 응원하고 나서 그 뒤가 되게 씁쓸했어요. 사실은 안 들어갈 게 확연하게 보였던 순간이었잖아요. 들어가지 않을 걸 알지만 응원을 한다는 게 되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13가지의 이제 다양성을 다 벽에다 붙이시고 일상에서 들었던 어떤 말들이나 아니면 사실들을 침묵 속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적어보라고 했었는데 한쪽에 묻어두고 그걸 꺼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들과 진행을 할 때는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숙박 프로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숙박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밥 먹을 때도 방금 훈련했던 이야기를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이틀 3일 내내 다양성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가지게 만드는 것이 캠프의 가장 특장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잠을 함께 자는 것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말마다 모여서 진행을 하게끔 됐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실행을 해보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실천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눌 때 그 힘과 깊이가 더해지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과 다양성 훈련 캠프를 할 때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미 배운 부분도 있지만 다시 배울 수 있는 재학습과 재사회화가 빠르게 가능한 청소년들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과 다양성 훈련을 하는 것에 특징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40, 50대 또 50, 60대 분들과 훈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회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머릿속에서 진행됐던, 또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웠던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의 다이나믹에서 있었던 일들은 청소년 훈련에서 있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셨고 머리가 혼란스러워하셨고 힘들어하셨던 것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매주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오시면서 고민이 깊어지시거나 고민을 해결하시거나 더 어려운 마음이 생기시거나 다양한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과정들을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가져오시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굉장히 많이 흔드셨고 균열을 내셨고 질문들 더해 가시면서 많이 도전을 받으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깨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학교폭력 예방 강사가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는 저희 딸이 지금 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제 딸한테 이걸 언제까지 너가 할 수는 없다. 네가 결혼을 하면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게 되면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 자격증을 따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된 거는 꼭 여자만이 육아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육아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은 못하고 꼭 여자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딸한테 한번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건 반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내 아이가 그렇다면 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당당하게 쫓아내야죠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랑 같이 사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라는 답변을 내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인생인데 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남편도 나랑 같이 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작은 변화들이 저한테서 일어나면서 더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원래 방과후 강사도 하고 있고 토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토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눠져서 명백히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냉대하고, 남자 학생들이 여성을 조금 옹호하는 얘기를 하면 쟤 뭐야? 바보같이 이제 페미니즘이야 너, 그러면서 그렇게 막 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짚어줘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던 이 무지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딸이 엄마가 인권 교육을 받고 이 다양성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해요. 책도 선정해주고 추천해주고 같이 유튜브도 보면서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많이 바뀌고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얘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녀석 또 시작하네. 혼자 말은 못하고 속으로 쟤한테 또 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랬었어요. 어제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의 2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끄덕이게 되고, 그치? 내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걔 얘기가 재미있고, 또 아이도 나보고 엄마가 많이 변하고 있어?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번에 이 수업이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좀 모자라긴 해요. 모자라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수업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좀 듣고 싶고,
좀 더 많이 깨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남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추천해서 한 번씩 듣게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생각이랑 이런 거를 자유롭게 솔직히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교육 자체가 저희 같은 단체든 기관은 당연히 뭐 매년까지가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경찰서나 뭐 다양한 관공서들도 많은데 그런 쪽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애들 수업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방문 수업을 하는데 아는 선생님한테도 한국다양성연구소 거기 홈페이지 알려주면서 이런 거 있잖아. 동영상 요새 내가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 애 이름 얘기하면서 걔하고 있잖아. 얘기가 제법 잘 통한대. 뭐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하죠.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일단 인권이라고 하면은 일단 무겁잖아요. 그냥 이론만 풀어놨다면 정말 무거웠을 텐데 게임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조금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몇 년 차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다반사거든요. 근데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3가지든 그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면 그게 이제 틈이 생겨서 이제 무너지기 쉽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 강의들을 한번 접해보시면 더 하시는데 한 단계 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강사가 되기 위한 분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저처럼 아픔이 있거나 아픔이라고 말하는 게 보다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소수자든 학교폭력이든 내 아이가 장애인이든 이런 강의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른 교육생들도 같이 귀담아 들어주고 같이 동감해주고 조언과 생각들을 들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았어요. 다른 강사 양성 과정을 하는 곳들이나 강사 역량 과정을 하는 곳들에서도 더 많이 대화형 또 참여형 다양성 훈련으로 강사님들이 양성되고 또 배출될 수 있다면 강의형이 아니라 활동형, 대화형 중심의 인권 교육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강사분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청소년 다양성 훈련 캠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청소년, 성인 다양성 훈련 워크숍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